어릴 때 이 점토 안 만져본 사람 있을까요? 옛날 생각이 나서 27색짜리 메가팩을 질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져보는데 갈라지고 굉장히 퍽퍽한 점토였던 것 같은 제 어린 시절 기억이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색도 다양하면서 훨씬 부드럽고 촉촉하고 냄새도 생각보다 구려. 냄새는 여전히 구리네요. 어쨌든 한번 만져보니까 생각보다 섬세한 작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이 무지개같이 컬러풀한 색상들을 가능한 활용을 해보고 싶어서 여러 재료를 꽂아 만드는 산적꽂이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맛살을 만들 거예요. 색들이 대부분 굉장히 채도가 높아서 그냥 생으로 쓰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무려 27가지 색이 있으니까 잘 한번 섞어서 써볼게요. 만들어준 다홍색과 흰색을 밀푀유처럼 쌓아주고 자르고 밀푀유 자르고 밀푀유 어느새 파삭파삭한 이 텍스처리 단면이 될 때까지 반복해줬습니다. 이 단면 조각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줬어요. 어색한 부분들은 작은 조각을 덧대주고요. 그리고 손에 물을 묻혀서 전체적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색감 경계가 더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플레이도우가 물에 상당히 잘 녹아서 색이 꽤 부드럽게 섞입니다. 크기에 맞춰서 자르고 직사각형으로 잘라둔 몸통에 이 옷을 입혀서 게살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명태살인 폰 게살을 만들어줍니다. 양 끝은 칫솔로 쿡쿡 찔러주고 표면에는 가볍게 세로선을 그어서 맛살 특유의 세로로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표현해봤어요. 대파도 만들 건데요. 조금씩 배합을 다르게 해서 2가지의 다른 초록색을 만들어주고 겹치는 면을 사선으로 잘라서 2색을 묻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밀대로 밀어주고 접어주고 밀어주고 접어주고를 반복하면 중앙에 색이 섞이는 영역이 생기면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생겨요. 돌돌 말아서 대파로 만들어줄게요. 양 끝은 중앙을 파내고 끝은 살짝 구겨서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색깔이 조금 튀기는 한데 나중에 계란옷을 입혀줄 거니까 괜찮을 거예요. 산적에 빠질 수 없는 단무지는 고맙게도 조색 없이 그냥 노란색을 써주면 될 것 같네요. 하지만 산적의 마지막 재료인 햄은 이것저것 색을 많이 섞어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뿅! 약간 칙칙한 햄핑크가 만들어졌다면 흰색을 더해주는데요. 완벽히 다 섞어버리지 말고 흰색이 어느 정도 남아있도록 살짝만 섞어서 밀가루 함량이 높은 싸구려 햄에서 원육 함량이 약간 높아진 벽돌햄 느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벽돌햄 표면에 짙은 부분도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예쁜 색감의 꼬지 재료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계란물 야무지게 묻혀서 구워야 되는데요. 혹시 제가 산적 하나만 만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죠?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한 조각으로 시작해서 한 대접으로 끝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전들을 몇 개 더 만들어 보려고요. 이 초콜릿 아이스크림 같은 반죽은 표고버섯이 될 겁니다. 실제 버섯이었다면 솔직히 아까워서 절대 하지 않을 예쁜 모양 내기도 해줬어요. 칫솔로 한번 가볍게 질감도 내줄게요. 제대로 된 고기 반찬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동그랑땡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다진 고기를 뭉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먼저 때밀듯이 표면을 살살 긁어줬어요. 털복숭이가 됐죠?
부추랑 당근도 살짝 썰어서 부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잘 치대줘야겠죠? 말랑한 스펀지를 사용해줬어요. 너무 푸슬푸슬 날리는 느낌을 좀 눌러서 고기를 치대서 뭉쳐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진 고기가 들어가는 전을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고추전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짐 없는 예쁜 주먹밥을 만드는 것도 꽤나 기술이 필요한 일인 거 아시나요? 그냥 너무 예쁘게 나와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반으로 가른 청고추를 먼저 만들어주고 안을 채워줄 다진 고기는 종이 팔레트 위에서 먼저 작업을 하고 나중에 올려줄게요. 동그랑땡 만들 때와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줍니다. 이 점토 긁어내는 게 묘하게 기분이 좋네요. 꼭 시원하게 귀를 파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쓰고 있는 도구도 귀이개랑 같은 모양의 도구네요. 그러고 보니 이 고추전이 클레이로 짱구 저녁밥 해주기 영상에서 만든 그 피망 반찬이랑 같은 형태의 요리인데 이 다진 고기 부분이 그때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것보다 지금 플레이도우로 만든 게 더 진짜 같네요. 어떤가요? 별일 아니라는 듯이 모양을 바로 잡아줍니다. 나중에 계란물을 묻혀서 구웠을 때 고추가 쪼글쪼글해진 느낌을 미리 표현해 놔줄게요. 나중에 이 위에 계란옷만 입히고 모양이나 질감은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정말 기본적이지만 참 맛있는 애호박전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원형 틀로 애호박 속살을 먼저 찍어서 준비해주고 같은 원형 틀로 껍질이 되어줄 짙은 초록색 반죽을 한 번 더 찍어줬어요. 쇽 넣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사용한 것보다 조금 더 큰 원형 틀을 사용해서 찍어내줬어요. 근데 좀 천천히 조심해서 찍어줘야겠더라고요. 점토가 부드러워서 그런지 빠르게 확 찍어버리니까 이렇게 껍질이 탈피하더라고요. 한 번 더 이 스펀지를 사용했는데요. 오늘은 점토의 특성상 아쉽게도 익숙한 우리들의 친구 은박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플레이도우는 물렁물렁 너무 여린 친구라 날카로운 은박지를 만난다면 너무 상처를 많이 입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지만 맛있는 햄과 새송이 버섯 슬라이스도 좀 준비해 줄게요. 자, 이제 재료들이 모두 준비가 됐으니까 계란물을 묻혀서 맛있게 구워봐야겠죠? 계란옷이 되어줄 2가지 톤의 컬러를 준비했어요. 2개의 톤을 적절히 섞어서 사용해 줄 겁니다. 노란빛이 도는 얇은 막을 만들어둔 재료에 전체적으로 씌워줘야 하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봤어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점토를 얇게 밀어주고 그 중에서 가장 얇은 부분을 계란옷으로 활용해주는 거죠. 재료 위에 얹고 도구를 사용해서 재료에 좀 더 자연스럽게 붙여줍니다. 너무 노가다라고요? 맞아요. 이날 작업실에 오면서 오늘 계란옷 다 입히고 퇴근해야지 하는 순진한 계획을 세웠는데 산적을 굽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해가 다 져 있더라고요. 자연스럽게 표현하기가 좀 영 쉽지 않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고개를 쳐박고 작업을 하다 보면 아주 두툼한 승모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냥 계란물을 만들어버렸어요. 더 효과적인 것 같죠? 다른 재료들도 계란물을 입혀줄게요.
너무 골고루 매끈하게 바르기보다는 두께의 차이를 둬가면서 계란이 뭉친 부분을 표현해주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필요한 부분들에 처음에 했던 그 노가다 방식도 조금씩 활용해줬습니다. 계란옷 입힌 동그랑땡 같나요? 묽게 만들어 놓으니까 붓으로도 바를 수 있고 확실히 농도 조절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플레이도우가 완벽히 불투명하지 않고 약간의 투명도가 있어서 이렇게 표면에 발라놔도 별로 텁텁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색감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플레이도우가 불투명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처음엔 빵이나 쿠키 같은 그 베이커리류들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모둠전을 만들고 있네요. 자, 이제 계란물을 묻혔으니까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줘야겠죠. 가장 마지막 단계지만 사실상 싱크로율의 90%를 책임져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문방구에서 파는 싸구려 지우개에서 갑자기 음식이 됐죠? 클레이로 음식 만들 때 레진빨 다음으론 확실히 파스텔빨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크릴 물감칠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좀 더 짙게 그을린 부분 위주로 살짝 칠해주면 좀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파스텔보다 좀 더 맑고 선명한 포인트를 줄 수 있거든요. 이 햄은 채색하기 전에도 꽤나 완성형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꽤 크네요. 자,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채반에 예쁘게 놔줄게요. 그럼 플레이도우로 만든 우리의 K 한상 모둠전 완성입니다. 몽중다가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